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평가 1, 첫 번째 1번 문제가 스타일이죠. 자, 한글을 실행하시고 나면 여기서 불러오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불러오기 옆에 보면은 Alt 키 플러스 O 이렇게 되어 있죠. 즉 Alt 키를 누르고 O를 누르면 바로 불러오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 O 눌러주시면 Alt O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불러오기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일 메뉴 눌러서 여기에 불러오기 Alt O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이걸 단축키라고 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5는 누른 상태에서 5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Alt S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S. 자, 이거 5는 오픈이고 S는 세이브 저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굳이 뭐 뜻까지는 몰라도요. Alt O, Alt S, Alt V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한글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 눌러준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자, 편집용지 설정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편집용지 설정 클릭해 주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자, 지난 시간에 번호까지 자, 편집용지 즉 용지 여백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서 번호까지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3쪽까지 정리를 쭉 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스타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다가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 스타일, 이 내용만 우리가 편집해야 할 내용만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편집할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Shift 키 누르고 S 찍어 주시면 되죠. 영문이죠. S 그 다음에 C-I-E-N-C-E 자, science is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쭉 입력해서 맨 끝에 가서 오브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입력하다 보면 여기 끝에 가면은 즉 이 끝에 오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지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엔터는 언제 여기 마침표 있을 때 딱 마침표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십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쭉 입력해서 관찰되는 하고 한 칸 띄고 현자 찍었는데 알아서 커서가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끔 해야지 여기서 엔터를 쳐서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다르죠. 자, explanations는 여기 뒤에 넘어가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야 되는데 첫 줄에 나와 있어. 이거는 아직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하고 문제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스타일 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문제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and 쳐주시고 자, PREDICTIONS 이렇게 치다 보면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현상들을 이렇게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라는 거죠. 엔터를 쳐서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
이 문제 내용은 그대로 입력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타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어떻게 내가 실생활 또는 업무에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문단 모양도 정해주고 글자 모양을 한글은 이렇게 하고 영문은 이렇게 하고 크기는 이렇게 하고 장평, 자간 등을 다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항상 문서가 편집되게 하는 것이 스타일인데요. 10페이지, 100페이지 막 이렇게 많은 내용의 문서를 편집할 때 같은 스타일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번 그걸 지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정해서 이건 대단원에 대한 거 적용한다면 대단원, 중단원이다 그러면 스타일이면 중단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그거를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지정해 주면 그 스타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을 똑같은 규칙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스타일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을 여러분이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문서 편집을 좀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 편집하려면 이렇게 블록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설정 안 하면은 그냥 클릭만 하고 하면은 여기까지 점 찍고 엔터 친 이 부분까지만 스타일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또 지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줄을 다, 네 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설정을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반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클릭해서 스타일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블록 설정해서 스타일을 적용하셔도 돼요.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만든 다음에 바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스타일을 먼저 만들고 블록 설정해서 지정해가지고 스타일 만든 대로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먼저 블록 설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스타일이 단축키가, 기능키가 있어요. 기능키는 자, 편집용지 설정할 때 F7 눌렀었죠? 저 위에 키보드 메뉴에 보면은 F1부터 쭉 나와 있는데 F6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6 누르면 스타일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내용 메뉴들을 열었다 접었다 할 수 있어요. 요거 리본 메뉴 또는 이게 그룹 메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걸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물론 이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버전에 따라서 네오 버전하고 2020 버전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에서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룹 메뉴를 즉 리본 메뉴를 잠시 이렇게 닫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가 바로 입력 메뉴, 그 다음에 서식 메뉴, 쪽 메뉴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거의 주입니다. 여기서 거의 다 사용하게 되니까 찾으실 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로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드롭다운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펼쳐지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가면 자동으로 옆에 있는 메뉴들도 펼친 메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쪽에서 편집용지에서 편집용지 설정할 때 F7 눌렀었죠.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편집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입력 메뉴나 서식 메뉴에 있을 수 있는데 서식 메뉴에 가서 보시면 스타일은 서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타일은 여기 F6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항상 입력 서식 쪽에서 빨리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용지 설정할 때 F7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쪽에서 쪽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것들을 메뉴를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쪽에서 편집용지, 그 다음에 스타일은 서식이니까 서식에서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입력, 서식, 쪽에서 거의 우리 문서 편집할 때 많이 다 사용한다. 그런데
F6 알고 있을 때는 F6 키를 바로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스타일을 할 수 있겠죠. 자, 스타일에서 맨 밑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는 거 있어요. 스타일 추가하기. 우리가 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타일 추가 플러스를 딱 눌러주시고 스타일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사이언스라고. 자, 그래서 SCIENCE 이렇게 정확하게 스타일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뭐 한글로 대단원, 소단원, 또한 본문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단 모양이 나와 있죠. 문단 모양은 여기서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문단 모양 눌러주시면 문단 모양 창이 다시 열리죠. 이때 왼쪽 여백 10. 자, 왼쪽 여백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블럭 설정이 된 상태에서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0.0은 지워지고 10이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인데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10 입력해 주시면 문단 모양은 끝났죠. 이때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 보면은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 옆에 있습니다. 글자 모양 눌러주시고 자, 글자 모양은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달라요. 한글과 영문 글꼴만 다르고 크기, 장평, 자가는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기본 크기 10이죠. 여기 10. 요거는 항상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10이고요.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 항상 기본으로 편집되는 것이 글꼴은 함초롱 바탕,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예요. 요거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초롱 바탕, 그 다음에 10 이렇게 요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함초롱 바탕 10. 자, 그런데 얘는 여기서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일단 한글은 굴림으로 지금 현재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영문이나 한글이나 모두 함초롬 바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나누어서 하는 거죠. 한글. 자, 언어는 한글로 바꿔주시고, 자, 한글은 굴림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굴림이라고. 여기다가 굴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굴림 입력해서 여기서는 엔터 치셔도 돼요. 그래서 엔터. 근데 이런 데서는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 10은 항상 같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고요. 장평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시고 95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장평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장평은 무엇인지. 장평은 글씨 하나의 글자를 뚱뚱하게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늘리고 홀쭉하게 줄이고 하는 걸 합니다. 기본이 100이고요. 기본 100보다 작으면 홀쭉하게 글씨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뚱뚱하게 글씨를 옆으로 퍼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옆으로 퍼지게 만들고 아니면 기본 값보다 좁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장평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는 글씨하고 글씨 사이 간격을 얘기합니다. 이 글씨하고 글씨 사이 간격. 장평은 이 한 글자를 좁게 만들 거냐 넓게 만들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는 글씨하고 글씨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간을 기본값이 0인데 5로 주겠다는 얘기는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넓히겠다는 얘기죠. 글씨 사이 간격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배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글이 다 끝나면 다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놓고 영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영문 바꿔주시고 글꼴 여기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꼴이 영문은 궁서죠. 궁서 치고 엔터. 이것만 엔터 쳐요. 글꼴만.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장평 드래그 하셔서 똑같이 95. 자간 똑같이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글자 모양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이 다 지정이 됐죠?
그러면 설정 눌러주시고, 자, 이 사이언스라는 스타일 이름을 여기에다가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타일대로 문서가 편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나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집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스타일이 이미 적용이 된 상태에서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입력했을 때 내용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하고 비교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이거 하기 전에 스타일 지정하기 전에 이 내용하고 다르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적용된 스타일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된 내용을 하나 더 여기다가 복사를 해봤습니다. 자, 다른 곳에다가 또 스타일,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입력된 곳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셔서 스타일이 뭐였었죠? F6이었었죠. 그래서 F6 눌러주시고요. 아까 지정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그래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반대로 적용하는 연습도 지금 하는 겁니다. 겸사겸사해서 이거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영문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 문단이 끝나는 곳, 내가 클릭한 곳이 여기다면은 마침표가 찍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곳, 여기까지만 적용이 돼요. 얘는 적용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놓고 다시 스타일 F6 눌러주시고, 자,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거 스타일을 설정하시면 한글에 관련된 것만 또 여기에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입력해 놓고 어디든지 그 스타일 적용할 곳에 가서 이미 스타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스타일 적용만 이렇게 쭉 해주시면 100장이든 뭐 200장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시고 실생활에 많은 문서를 편집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 스타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해 나가시면 하나 해보시고 2개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이 문서 편집할 때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응용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는데요. 스타일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편집용지 설정이라는 것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거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바로 하시면 지워지면서 덮어 씌워지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